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수포말 원장 김준성입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근차근 쫓아오시면서 오늘 문제들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수열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B의 합을 구하자라고 했지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수열을 무슨 수열로? 등차 수열로 보자. 그럼 너가 첫 번째, 너가 두 번째, 너가 세 번째, 너가 네 번째 항이다. 그럼 우리 네 번째 항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초항 더하기 n-1에 우리는 공차 d라고 하기 때문에 n이 4이면 3d를 넣었더니 최종 결과가 3. 그래서 3d는 몇이다? 9. 그래서 d는 몇입니까? 3 이렇게 되어서 공차를 구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A와 B를 구해야 되니까 자 공차 3을 더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6에서 3을 더하면 마이너스 3 거기서 또 3을 더하면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각을 A와 B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두 수의 합은 1번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6항이 마이너스 10이고요. 15항이 17인 등차 수열에서 합이 언제까지가 최소가 될 것이냐라 물어본 겁니다. 자,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첫 번째 A 더하기 n-1에 D 이렇게 쓰기 때문에 6항은 A 더하기 5D 그리고 15항은 A 더하기 몇 D죠? 그쵸, 14D가 되겠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어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을 풀면, 너가 이제, 여기까지 써야죠. 마이너스 10이고, 너가 17이기 때문에, 두 식을 빼면, 9D가 27. 그래서 D는 몇이다? 3, 이렇게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도 구해야 되겠군요. 자, A도 하면, 너가 15가 될 터이니까 A는 암산할게요. 마이너 25.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등차 수열 합이 최소라는 건데, 자, 수열의 합 자체는 누적된 값이에요. 누적된. 누적.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음수가 지금 최소가 된다는 건, 음수가 더해지면 계속 값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음수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일반항 다시 써보면 AN은 마이너스 25 더하기 n-1의 공차 3인데 이런 일반항, 다시 말하면 좀 정리할까요? 3n-28이라는 일반항이 언제까지 음수겠니? 그럼 3n은 누구보다 작아요? 28보다 작아서 n은 9. 땡땡까지는 음수가 유지되겠다. 그러면 몇 번째 항입니까? 제9항까지가 뭐다? 최소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4와 14 사이에, 그 3번이죠. 4와 14 사이에 3개의 실수를 넣어서 5개가 이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 세 실수의 곱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4라는 수도 있고요. 4분의 1이라는 수도 있어요. 이 사이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는 거죠. 자, 이 5개의 수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 너가 첫 번째 항이고요. 너는 5번째 항이다. 그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그럼 일반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항이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4분의 1 아니고요. 실수했습니다. 지금 다시. 이게 아니죠. AN은 초항 곱하기 R의 n-1인데, 우리는 N이 5일 때 누굴 구할 수 있다? 홍비를 구할 수 있네요. R에 N에 5 넣으면 4는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이다. 그리하여 R의 4제곱은 몇 분의 몇? 16분의 1이 되어서 R은 뭡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제 A, B, C를 구할 건데 R이 2분의 1일 때를 한번 생각합시다. 첫 번째 항이 4면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1, 네 번째는 2분의 1, 다섯 번째는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세 개가 중간에 나온 세 실수라 볼 수 있겠죠. 세 실수의 곱은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입니까? 1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자, 다음은 루트가 연속적으로 써졌을 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러는 거예요. 자, 이 a는 루트를 한 번 만난 거고요. 이 a 4제곱은 루트를 몇 번 만났다? 2번 만났다는 거예요. 자, 다시 쓰자면 이 a 첫 번째 거는 6분의 1을 한 번 만난 거고요. 두 번째 a의 4제곱은 3분의 1도 만났고 지금 6분의 1도 만났다는 겁니다. 그쵸? 지금 다시 a 4제곱은 너도 만났고 너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계산하면 6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18분의 4니까 9분의 2. 자, 너를 통분하면 a의 18에 3 더하기 4는 a의 18분의 7이 되겠다. 두 번째는 여기 루트 n이 붙어 있네요. n이. 그쵸? 자, 여기는 누가 있는 거다? 2가 있는 거니까 자, 둘이 곱해지면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2n의 루트 a 이렇게 만난 거고 둘이 이렇게 각각 만나면 분자는 n의 루트 a가 만난 거고 분모는 3n의 루트 a가 만났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를 좀 계산을 해보면 자, 너는 a의 2n분의 1 너는 a의 n분의 1 너는 나누기 a의 3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공통으로 한번 최소 공배수죠. a의 몇엔 6n으로 맞춰보면 첫 번째 수는 3, 두 번째 수는 6, 마지막은 인데 뺀 수인 a의 6n분의 몇이다? 7이 남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식과 우식을 비교해 볼 건데요. 이렇네요. a의 18분의 7과 a의 6n분의 7이 똑같기 때문에 18과 6n은 똑같은 수다. 그러므로 n은 몇이다? 3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제 세 실수가 제공되어 있을 때 이렇게 지수의 관계가 아마 표현되었을 때 양수 a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는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너와 너는 k이다. 그러면 첫 번째 너와 너를 연결하면 2는 k의 x분의 1제곱 너와 너를 연결하면 4는 k의 y분의 1제곱 너와 너를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a는 k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 x와 z를 연결했을 때 y의 제곱이 되더라. 이런 말이죠. 너와 너를 연결했을 때 너의 제곱이 되더라. 자, 그럼 너의 제곱을 쓰면 16은 k의 y분의 몇이다? 2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 거와 뒤에 거 곱할게요. 자, 둘이 곱하면 둘도 곱할 수 있어요. 이 a는 k의 x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되겠다. 또 너는 제곱했더니 16은 뭐다? k의 y분의 2가 되겠다. 자, 근데 결국에는 이 위의 식을 만족시키려면 너와 너는 똑같다. 그쵸? 왜? 이 식과 이 식이 똑같다고 써있잖아요. 그쵸? 그 말은 2a도 누구랑 똑같다? 8이랑 똑같다. 16이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6 이렇게. 그래서 a 값은 몇입니까? a는 8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은 로그의 정의입니다. 자, 이 속에 있는 수를 우리는 진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진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다음 짐수가 0보다 크면 되겠다. 음수를 곱하면 0보다 작으면 되겠다. 너는 4와 3이 0보다 작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부터 x는 몇 사이다? 4 사이 1대. 자, 두 번째. 다음 절대값을 간단히 하자라고 했죠. 자, 절대값을 보면 절대값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값 a는 뭘까요? 그쵸? a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a일 때도 있다. a일 때는 너가 양수일 때, 너는 뭐다? 음수일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의미가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절대값을 해석할 건데 x가 마이너스 3부터 4 사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x는 뭐 0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x에 0을 넣으면 너는 무슨 수냐면 왼쪽에 있는 x 플러스 3은 양수가 될 거고, 양수 0을 넣었을 때 너는 무슨 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절대값 x 플러스 3은 양수고 절대값 x 빼기 4는 음수라면 양수는 그대로 풀리고요. 그대로 음수는 부호를 바꿔서 풀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 몇이다? 7, 2번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7번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6의 9제곱의 약수 중에서 2의 제곱으로는 나누어지지만 2의 4제곱으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수들이 있대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의 9제곱의 약수를 이제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썼을 때 너를 2의 제곱으로 나누었다는 거는 너는 최소 2의 제곱보다 큰 수들의 2의 거듭제곱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반대로 2의 몇 제곱이죠, 지금? 2의 4제곱으로는 안 나누어졌다는 거는 너는 2의 제곱은 포함하지만 누구는 2의 4제곱까지는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약수란 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약수는 2의 제곱은 있고요. 2의 세제곱도 있을 수 있지만 2의 4제곱은 포함할 수 없다. 괜찮나요? 이럴 때 얘랑 곱해주는 3의 거듭제곱. 왜 3의 거듭제곱 얘기했냐면 6의 9제곱은 2와 3을 총 몇 번? 9번 사용한 거기 때문에 2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만 3의 개수는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자, 너랑 붙을 수 있는 건 3의 0제곱이 붙어도 되고요. 3의 1제곱이 붙어도 되고요. 어디까지? 3의 9제곱까지 자유롭게. 마찬가지로 너도 3의 0제곱부터 누구까지? 3의 9제곱까지 자유롭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들의 이제 뭘 구하랬어요?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들의 총 뭐다? 합을 구하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 수를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의 수고 이게 하나의 수고 이게 하나의 수니까 얘네들을 모두 다 더했다는 것은 공통인수 2의 제곱이 있으면서 3의 0승, 3의 1승, 3의 9승이라는 수가 존재할 것이고 같은 원리로 너도 2의 세제곱이 있으면서 3의 0승, 3의 1승, 3의 9제곱까지 수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 점점점이 나오면 우리는 뭐다? 수열의 합을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 A, R, N을 이용해서 3의 0제곱부터 9제곱까지 합은 초항은 1, 공비는 3, 항의 개수는 10개 해서 R-1분의 초항은 1에 R의 10승 빼기 1이 뭐다? 이 파란색의 합이다. 그럼 파란색의 합이 지금 몇 번 있습니까? 2번 존재하고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자, 그럼 결국에 너와 너를 또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때 파란색의 값은 지금 이 값이 2분의 1에 3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모두 더할 거라는 것은 위의 식과 아래 식 또한 더할 건데요. 지금 이 네모친 구간이 똑같습니다. 공통인수죠.
자, 그럼 이게 똑같은 동통인수를 묶으면 앞에 두 수는 뭐 하자? 더하자. 두 수를 더하자. 그러면 4와 8을 더하고, 그쵸? 여기 4고, 너가 8이죠? 공통인수인 3의 0제곱부터 누구까지? 3의 9제곱까지 합을 하자. 그러면 너는 12. 자, 너는 지금 여기서 구해놓은 거죠. 너죠? 그래서 곱하면 2분의 1에 3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계산하면 6에 3의 10제곱 마이너 1이 되면서 정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시그마를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자, 이번 시그마 문제는 뭐 K 공식 그런 걸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그마의 뭐 홀수들의 항의 합은 45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혼합되는 항들의 합이 15일 때 짝수들의 합을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시그마를 풀면 1부터 넣으면 A1 홀수들이죠. A3, A5 해서 어디까지요? 19까지. 합이 45였다. 두 번째, 이 수열의 합은 두 번째 쓰면 마이너스가 살면서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해서 점점점 짝수 번째는 플러스 A의 20은 몇이다? 15였다. 자, 이럴 때 이 세 번째 의미는 시그마 Kn은 1부터 10까지 A의 2n은 짝수항인 2 4 해서 누구까지? 20항까지 더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하나 틀린 거 있네요. 지우개.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자, 두식을 어떻게 할 거냐? 두식을 더하면 홀수가 사라집니다. 그쵸? 뭐 3 다 지워지죠. 홀수가 지워지죠. 그럼 누가 남습니까? 짝수만 남았어요. 자, 두식을 더하면 짝수가 남았습니다. 지금 짝수의 합은 A2, A4 해서 A의 20은 몇이 남았습니까? 몇이? 그렇죠? 60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값은 몇이다? 60.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9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2차 방정식을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란 식을 그냥 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너를 둘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뭐 x 알파 마이너스 x 베타 마이너스 x라 써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보면 이 식은 x에다 몇을 넣은 거예요? 1을 넣은 거고 너는 몇을 넣은 거라고요? 2, 너는 3. 그래서 너는 누구까지? 10까지 넣었다는 거죠. 이 말은 1. x에 1을 넣으면 이런 식이 됩니다. 1 빼기 4 더하기 1은 알파 마이너 1, 베타 마이너 1. 괜찮아요? x에 2를 넣으면 2의 제곱 빼기 4 더하기 1은 알파 마이너 2, 베타 마이너 2. 점점점. x에다가 10을 넣으면 10의 제곱 이게 4 곱하기 2죠. 마이너스 4 곱하기 10 더하기 1은 알파 마이너 10, 베타 마이너 10이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 자, 이 수를 몽땅 더하라는 건, 모두 더하라는 건 이런 거죠. 1의 제곱부터 점점점 누구까지? 10의 제곱도 한번 나오고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1, 2 더해서 점점점 10까지 더해질 거고요. 마지막은 1이 10번 출현해서 몇이다? 10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K제곱을 계산해보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해보면 아마 385라는 값이 나올 거고. 또 너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죠? K죠? 1, 2, 3, 4에서 10. 너를 열심히 계산해보면 아마 암산할게요. 55가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계산을 이제 최종적으로 해보면 너는 자, 지금 첫 번째 이 제곱들을 더한 게 385가 나왔고요. 여기 1차들을 더한 게 마이너스 4 곱하기 55. 마지막에 상수항을 더한 것은 몇입니까? 더하기 10. 이렇게 되어서 이 식을 좀 정리해보면, 자, 정답이 몇이 나옵니까? 그죠? 175.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으로 정의된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자. 아, 우리는 유리화를 시켜야 되겠다 보자마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의 1을 빼기 곱한 거예요. 곱하면 분모는 2분의 분자는 빼기 이렇게 썼다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수열이 1항부터 어디까지? n항까지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1항을 넣을게요. 자, 2분의 1은 먼저 뽑아놓고 뽑아놓은 거예요. 1을 넣으면 3 빼기 1 하나 더 넣으면 5 빼기 3 해서 쭉쭉쭉 n을 넣으면 2n 더하기 1 빼기 2n 빼기 1까지. 그러면 대각선의 식이 마구마구 지워지더라. 그럼 남는 식은 2분의 1 쓰고 루트 2n 더하기 1 빼기 1이 남고 그 식이 뭐보다? 5보다 크다. 그럼 양변 2를 곱하면 넌 몇입니까? 10보다 크다. 또 1을 넘기면 루트 2n 더하기 1은 11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2n 더하기 1은 몇이다? 121. 그래서 n은 누구보다? 6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 두 근을 만족시키는데, 로그는 정수와 소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수와 소수의 이 표현법이 이 두 방정식에 뭐라? 근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p분의 1은 m과 베타를 표현할 거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새로운 m과 베타를 구했을 때 너가 다음 방정식의 근일 때 ABC를 구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자, 2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a는 0의 두 근을 n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두 근의 합 n 더하기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7. 자, 너를 가분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 빼기 2분의 1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0과 1 사이인 양수. 너는 양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너한테 1을 받고 너한테 1을 빼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1로 찢어질 수 있겠다. 이럴 때 n을 우리는 마이너스 4라 한 거고요. 알파를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a를 구할 수 있죠. 자,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a가 아니고 2분의 a군요. 2분의 a는 두 근의 곱인 마이너 2. 그래서 a는 뭐다? 마이너스 4였다. 이게 첫 번째 풀어낸 겁니다. 자,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n은 이제 p분의 1을 해석하래요. 자, p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p고요. 그쵸? 맞아요? 그쵸? 너가 p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또 자, 이 알파가 뭐다? 음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도 1 받고 1을 빼면 마1 마(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가 정수와 소수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가 앞에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근데 너를 뭐로 표현하겠다? m 더하기 베타라고 표현하겠다. 자, 그러면 n과 베타가 2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뭐다? c의 두 근이다 라고 표현했죠. 근데 우리가 n을 압니다. n은 몇입니까? 그쵸? 마이너스 4라고 밝혀졌잖아요. 그쵸? 자, n이 마이너스 4면, 너는 뭐다? 플러스 4?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로그 p를 바로 구할 수도 있었네요. 이게 편하네요. p가 n이 마이너스 4고,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 2분의 7이었다고 하면, 로그 p분의 1은, 로그 p의 마이너스 1승이 되어서 널 계산하면 플러스 2분의 7. 그래서 너는 3과 2분의 1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그래서 너는 이제 우리가 m, 너는 우리가 뭐라 한다? 베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근을 찾았어요. 자, 어떤 방정식이 지금 2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두 근이 누구다? 3과 2분의 1이라면 자, 두 근의 합은 2분의 마이너 b는 2분의 7이 되어서 b는 마이너스 7. 자, 두 근의 곱은 2분의 3은 a분의 c가 되어서 c는 몇이다? 3. 이렇게 해서 a, b, c를 구한 거죠. 그래서 모두 곱하면 7, 4, 28을 3 곱한 건가요? 28 곱하기 3이 몇일까요? 이가 84가 되나요? 정답은 5번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A는 12의 10제곱이라고 할 때, 너는 몇 자리 정수니? 물어본 거예요. 그쵸? 문제 한번 읽어보면, A가 12의 10제곱이라 할 때, A는 M자리 정수이고, A분의 1은 소수점 아래 N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M과 N을 구해보자. 자, 우리가 첫 번째, 12의 10제곱을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그에 넣습니다. 로그에 넣으면 12의 10제곱을 앞으로 뿅 빠져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너를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 일단 로그 12를 해석해 봅시다. 로그 12는 로그 2의 제곱 곱하기 3이어서 2 로그 2 더하기 로그 몇이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그 2는 지금 0.3010이니까 너를 대입해서 곱하면 0.6020 더하기 0.4771 해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원 더하면 1.0790, 1.0791 이 정도 표현이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럼 로그 12는 자, 1점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1점이죠. 1.0791. 그러면 10의 로그 12는 10을 곱했다. 누구한테? 1.0791 해서 뭐다? 10.791이란 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정수 부분을 뭐라 말한다? 자릿수. 자, 너가 10이면 몇 자릿수? 11자릿수. 이렇게 표현되어서, m은 몇이다? 11. 그럼 반대로, a분의 1이라는 건, 자, a분의 1이라는 건 마치 이런 거네요. 마이너스 10의 로그 12여서, 자, 마이너스 10
10.79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소수 부분이 음수가 안 되니까 자 이거를 1을 빌려주고 더하기 0.209로 다시 이 수를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본 것을 너를 1을 빌려주고 너는 1을 받아서 이렇게 식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바로 읽으면 되죠. 11번째에서 어떤 수가 또 튀어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n은 11. 그럼 둘 다 11인가요? 둘 다 11? 자, 이렇게 되어서 정답이 몇 번이 됩니까?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자연수를 n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목과 나머지가 같아지는 자연수를 모두 더한 값을 an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4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아지는 경우는 50, 15랍니다. 자, 뭐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뭐 5를 한번 4로 나눠보죠. 몫이 몇입니까? 1. 나머지는 몇이에요? 1. 자, 10도 마찬가지로 4로 나누면 몫이 2, 나머지도 2. 만약에 15라면 자, 4로 나누면 몫이 3, 나머지는 몇이에요? 3.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수들이 지금 A4의 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원소는 모두 죄다 더한 몇이다? 500이 넘을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수를 n으로 나눴을 때 몫이 k이고 나머지도 뭐야? k인수입니다. 그럼 어떤 수를 a라고 할까요? 그럼 이 a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nk 더하기 k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목과 나머지가 똑같을 때 상황입니다. 자, 근데 아까 a가 4일 때는 자, 총 몇 번의 수가 나왔어요? 3번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나머지가 1일 때, 나머지가 2일 때, 나머지가 3일 때에만 나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a가 5일 때는 이렇게 되죠. 나머지가 1과 몫이 1일 때, 둘 다 2일 때, 둘 다 3일 때, 둘 다 4일 때 총 몇 번 나온다? 그렇죠. 4번. 그러면 A에 K라고 할까요? K라는 수로 나눴을 때는 몇 번 나옵니까? 1, 2에서 점점점 K-1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라 써 있습니까? 자, n이 써 있을 때 이 n이 500보다 작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K라는 수를 이제 보면은 A의 n은 자, n은 고정되어 있고요. K가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괜찮습니까? 그쵸? 아까 5일 때는 1부터 4, 4일 때는 1부터 3이니까 너가 n이면 1부터 n-1까지 쭉 더할 거고요. 자, 그거를 시그마로 딱 표현하면 K는 1부터 n-1까지. 자, 너를 쓰면 K로 묶으면 n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지금 시그마의 주어는 뭡니까? K이기 때문에 자, 문제를 좀 풀어보면 n 플러스 1은 바깥으로 빼고 지금 다음 K를 분수로 2분의 n-1 곱하기 n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다? an을 구하는 것이다. 굉장히 좀 어렵네요. 자, 너가 이제 뭐보다 커야 돼요? 500보다 큰 값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500보다 크다는 건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위쪽에다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연속된 세수입니다. n-1과 n과 n 플러스 1을 열심히 곱했더니 누구보다 1000보다는 커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아마 10을 3번 곱하면 뭐다? 대략 1000 정도 되는 수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값 중에서는 한 11부터 넣어볼까요? 자, 11을 넣어보면 n에 11 넣으면 10 곱하기 11 곱하기 12가 되겠죠. 자,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130이니까
아마도 이 수는 1320 정도 될까요? 1320. 1320? 1000보다 크네요. 11조차도. 그러면 10도 한번 넣어볼까요? n에 만약 10 넣으면 9 곱하기 10 곱하기 11 하면 이제 1320이고요. 10 넣었더니 암산해봤더니 990이에요. 그러므로 몇 번째부터? 11번째부터 넘는 수가 되겠다. 11번째부터.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풀이만 가지고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 한번 읽어보면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세 항이 존재할 때 다음 3차 방정식이 그 등차 수열이 근을 이룬대요. 자, 이럴 때 100번째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쫓아보세요. 자, 첫 번째. 자, 지금 뭐냐면 세근을 등차 수열이라 했기 때문에 제일 작은 것을 p-t, 중간 것을 p, 제일 큰 것을 p 플러스 d라고 표현합시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뭘 쓸 거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습니다. 자, 세근의 합은 p-t 더하기 p 더하기 p 플러스 d는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1학기 때 배웠죠? a분의 마이너스 b이다. 이렇게 써서 너는 곧 3p가 마이너 1 더하기 k 정도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억식이라고 한다면, 자, 니은은 두 근씩 곱하면, 자, 곱하면 p제곱 마이너, pd. 또 2번, 3번 곱하면 p제곱 더하기 pd. 다음에 1번, 3번 곱하면 p제곱 마이너 d제곱. 은 a분의 플러스 c가 돼서 2분의 2 마이너 k가 되겠다. 그래서 널 또 정리를 하면 3p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 2분의 2 마이너스 k 정도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디귿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세근의 곱이죠. 자, 연속적으로 곱하면 p에 p 플러스 d와 p 마이너스 d를 곱하면 a분의 마이너스 d 2분의 마이너 k 마이너 2가 돼서 너를 정리하면 p에 p제곱 마이너스 d제곱 정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기억식에서 k는 하고 표현하면 3p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의 k와 디귿의 k에 대입해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 대입한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된 거죠. 2분의 2에 빼기 3p 빼기 1이 되어서 2분의 1 마이너 3p. 너도 마찬가지로 k로 정리하면 2분의 k 대신에 넣으면 3p 더하기 1에서 2를 뺐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 3p 마이너 3 정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식을 봤을 때 지금 너는 너다 이렇게 니은 또 너는 뭡니까? 너는 너다 이렇게 써 있을 때 요번에는 선생님이 또 D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식을 D에 대해서 정리하면 좀 어떻게 될까요? 자, D에 대해서 정리하면 D제곱은 3p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몇 p다? 3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d제곱에다가 이제 대입을 할 예정입니다. 대입 뿅 했어요. 뿅 하면 어떻게 됩니까? p 쓰고 p제곱 쓰고 마이너 d제곱 마이너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 3p제곱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 3p는 오른쪽에 식이 남았네요. 자, 오른쪽은 뭡니까? 2분의 마이너스 3p 마이너 3. 그러니까 식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몇 p죠? 2p 제곱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너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지고 너는 몇 배 됩니까? 4가 되면서 자, 이제 p를 곱하면
4p 세제곱. p 곱하면 플러스 p 마이너스 3p 제곱은 마이너스 3p 마이너 3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계속 정리를 해볼게요. 자, p를 이제 오른쪽 넘기면 뭐 4p 세제곱 플러스 3p의 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3은 0이어서 오 이거 조립제법 되죠. 4, 3 마이너 4 마이너스 3 그럼 몇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1 넣으면 되죠. 1 4 4 7 7 3 3 0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x 마이너스 1 인수분 한번 됐고 p라고 써야 되나요? 자 지금 p 마이너스 1 한번 썼고 자 이게 4p 제곱 더하기 7p 더하기 3 이렇게 쓸 텐데 너 인수분해 되죠? 1, 4, 1,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자 또 뭐가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인가요? 여기 플러스 플러스 그럼 이제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p 플러스 1과 4p 플러스 3까지도 나와서 p는 3개가 나옵니다. p 값은 넣어 그래서 p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올 텐데 지금 왼쪽에서 좀 봤더니 k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지금 작대요. 그럼 k가 뭐였을까? 라고 봤더니 3p 플러스 1이죠. 자 지금 3p 플러스 1이 k인데 너가 마이너 4분의 3인가요? 그죠? 마이너 3분의 4군요. 마이너 3분의 4보다 작아진대요. 3분의 4. 그럼 p를 이제 계산하면 3p는 넘기면 마이너 3분의 누구다? 7. 그래서 p는 몇 분의 몇? 마이너 9분의 7보다 작은 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p는 오직 하나 누구밖에 없다? 마이너스 1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우리가 힘들게 p를 찾았어요. 자, p를 찾으면 누구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p를 찾으면 d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d 한번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d제곱이란 p에다가 1,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너는 3,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 1 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뭐 4. 그래서 d제곱이 1 나와서 d는 뭐가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자 지금 공차가 첫 번째 단서에서 뭐라 되어 있어요? 양수라 써있기 때문에 d는 1이다. d는 1이다. 이렇게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다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이 아까 이제 처음에 썼을 때 뭐 p-d가 첫 번째 항 그리고 공차가 d인 수열이니까 자 p-d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마이너스 2가 첫 번째 항이면서 공차가 1인 수열이죠. 그래서 A에는 이렇게 초항 더하기 n-1의 d 그래서 d는 1 생략할게요. n-3이 일반 항일 때 100번째를 구하라. 그러면 97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꼼꼼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다음 문제. 자, 15번. 좋은 이제 서술형 좀 쉬운 문제 나옵니다. 자, A1이 지금 38일 때,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럴 때, n번째 항에 대해서, n번째 항은 숫자가 5고, 또 숫자가 합은 258일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A1이 38이니까, 일반 항은 38 더하기 n-1의 뭐다? 공차 D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AM은 38 더하기 n-1D라 볼 수 있고 너의 결과가 몇입니까? 5. 그 다음에 SM은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초항이 38이면 2A 더하기 n번째 항이면 n-1의 공차 D 거기다가 항의 개수 m을 곱한다면 너의 결과 몇이다? 258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n-1의 d는 마이너스 몇이다? 33. 너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33을 대입할 수 있어서 76에서 33을 빼고 너를 2 나누고 m을 곱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 몇입니까? 43인가요? 43을 2로 나누고 m을 곱했더니 258이다. 자, 우리가 양변에 43을 나누면 너는 6이고요. 2를 올리면 곱하기 2니까 m은 몇이다? 12다. 12번째 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m이 12면은 여기다가 좀 대입할 수 있겠네요. 자, A의 12번째 항이 나왔기 때문에 너는 초항 더하기 n-1 d가 몇이다? 5. 그래서 11d는 마이너스 33. 그 d는 몇이다? 마이너 3.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좀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일반항 A에는 초항 더하기 n-1의 공차 마이너 3이기 때문에 마이너 3n 더하기 41. 이럴 때, 자, 이제 Sn 누적합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수열에서 합의 최대값은, 합의 최대는 언제까지 양수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거기까지 더하면 최대죠. 누적합이기 때문에. 그럼 너는 언제까지 양수니 했더니 암산해보면 n은 몇 항까지요? 그렇죠. 13번째 항까지. 아, 그래서 누굴 구하면 돼요? S13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끝항공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초항은 지금 38이고요. AN이 13번째 항을 넣으면 아마도 2가 될 겁니다. 양끝을 더하고 평균을 내고 항의 개수를 곱하는 게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입니까? 260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차근차근 쫓아간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출발해 보죠. 자, 지금 n번째 시행 후에 한번 생각을 하기 앞서 그냥 A1부터 구해보죠. 자, A1은 자 처음에 이제 둘 다 여기도 1, 자 B에도 몇이 있습니까? 1리터가 있대요. 그러면은 자 이제 옮긴다는 거는 자 A에 있는 것의 3분의 1을 B로 옮긴 후에 다시 B컵 B에 있는 물을 3분의 1로 다시 돌려준다. 이랬을 때 이걸 1회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1회 시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A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3분의 1이 나가서 3분의 2가 남고요. B의 입장에서는 3분의 1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1회 시행은 이 값에 3분의 1을 돌려주면 이 값을 합친 게 뭐다? A의 최종 결과가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럼 계산하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2 더하기 9분의 4가 되어서 9분의 10 정도 되겠나요? 자, 이게 뭐다? 첫 번째 항이 되겠다. 그럼 일반항을 한번 써볼게요. 자, 선생님이 AN은 A에 들어있는 값, BN은 B에 들어있는 값입니다. 이제 n번째 시행했을 때 이렇게 물이 차고 있대요. 이렇게 차고 있을 때 자, 그 다음 시행은 이동합니다. 첫 번째로 너가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오른쪽 이동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줍니다. 얼마만큼? BN 더하기 3분의 1의 AN에 몇 분의 몇 만큼? 3분의 1만큼 돌려줍니다. 그러면 남았던 녀석은 얼마만큼? 3분의 2AN에다가 지금 새로 더한 값을 더한 것이 뭐다? 다음번에 B커의 양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식을 다시 써보면 A에 N 더하기 1은 3분의 2의 AN 더하기 BN 더하기 3분의 1 AN의 3분의 1이라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n번째에 들어있는 A 비커와 B 비커의 물의 총합은 어찌됐든 변치 않고 몇이다? 2였다. 그쵸? 1씩 처음에 나눠 가졌으니까 총합은 2입니다. 그럼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나 BN 바꿔 쓸 수 있어요. 2 빼기 뭐다? AN으로. BN을 뭐라고요? 2 빼기 뭐라고요? AN으로. 자, 그럼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죠.
a의 n 플러스 1이란 3분의 2의 an 더하기 2에서 뺐어요. 3분의 2의 an 곱하기 몇이다? 3분의 1 계산하면 3분의 2의 an 더하기 3분의 2 빼기 9분의 2의 an이 되어서 자 둘을 9로 통분해서 계산하면 암산하면 4an 더하기 3분의 2가 뭐다? a의 n 플러스 1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번 문제는 주고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밑줄 친 an 더하기 bn이 2임을 이용해서 bn을 an으로 교체해주는 생각, 이 생각이 좀 어려운 생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가우스의 표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제부터 정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수예요. 그래서 이제 로그 x를 좀 생각해 보자면 로그의 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3 더하기 알파. 이 알파는 뭐다?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 정도 되겠다 표현했을 때 자, 로그 x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대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 풀어야 될 건 로그 x의 제곱입니다. 너는 2의 로그 x가 되고 너는 6 더하기 몇 알파? 2알파. 다시 로그의 x제곱분의 1이란 로그의 x의 마이너 2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2의 로그 x가 되기 때문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의 알파입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건 이 2알파 때문이에요. 그럼 2알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나눕니다. 1. 0부터 알파는 2분의 1 사이일 때.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2알파는 뭐와 뭐 사이다? 0부터 1 사이니까 아직 2알파 자체는 무슨 수다? 소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우스 로그 x의 제곱은 가우스 6 더하기 2알파라 쓸 수 있는데 이 2알파가 소수이니까 버리면 뭐가 남는다? 6이 남는다. 다시 가우스 이제 이거 할까요? 로그 x 제곱분의 1이란 가우스 6 빼기 2알파인데요. 자, 이 2알파가 아무튼 0과 1 사이에 있는 요번에 무슨 수예요? 음수니까 너 1 주고 너 1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7 더하기 1 빼기 2알파가 될 수 있는데 너는 소수 부분이니까 너 버려버리면 몇이다? 마이너스 7이 되겠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한번 해석해 보면 나를 자 로그 x는 4분의 1에 x제곱은 이제 6이라고 지금 발견해 놨고요. 그쵸? 마이너스 4분의 1에 자 로그 가우스는 요번에 마이너 7 발견했기 때문에 4분의 6 더하기 4분의 7이죠. 그럼 4분의 몇이다? 13이 되어서 x는 로그가 지워지면 10에 4분의 3제곱인가요? 4분의 3제곱 그쵸? 여기 있네요. 지우개 10에 4분의 3제곱이 알파일 때 값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파가 0과 2분의 사이일 때는 x가 하나 구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x가 뭐다? 이게 첫 번째 여기 있을까요? 자, 첫 번째 x는 10의 몇 분의 몇 승이다? 4분의 13제곱이죠. 4분의 13제곱, 4분의 13제곱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값이에요. 자, 두 번째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이번에 같은 원리로 계속 풀 건데, 요번에는 알파가 뭐냐면, 알파가 이제 2분의 1부터 1 사이라는 거죠. 그러면 2의 알파는 1부터 몇 사이다? 2 사이 수가 되겠다 해석해놓고 풀게요. 자, 로그 x의 제곱은 이렇게 볼 수 있죠? 6 더하기 몇 알파다? 2 알파다.
근데 이 2알파가 몇보다 큰 수다? 1보다 큰 수니까 소수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럼 소수를 이제 만들어준다면 2알파에서 1을 빼고 너는 1을 보태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되겠죠. 자, 가우스를 씌우면 소수 부분은 사라지니까 너는 몇입니까? 7 이렇게. 다시 가우스 로그 x제곱분의 1은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알파. 자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너가 지금 1과 2 사이의 소수라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1과 2 소수라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이제 마이너스 2 알파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 사이니까 너에게 2를 보태주고 너한테 2를 더 빼줄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8 더하기 2 마이너 2알파라고 쓸 수 있는데 비로소 너가 이제 소수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너 버려서 너의 결과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8 정도 되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다시 이제 나를 풀면 로그 x는 4분의 1에 곱하기 지금 몇이죠? 7 빼기 4분의 1에 곱하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8에서 이번엔 4분의 15 그래서 x는 10의 4분의 15제곱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두 값을 구한 겁니다. 너와 너를 뭐 하래요? 모두 구하래요. 그래서 정답 값을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편고 기출문제도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쉽진 않겠지만 차근차근 풀어보시면서 우리가 복습 또한 철저히 해주시면 이번 시험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